네, 안녕하세요.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예, 2023년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12월에 아주 극전에 와 있습니다. 불과 한 2, 3일 후면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3년도를 정리를 해보고자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하나 찍어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잠시 개인적인 의견을 어필을 하고 마감을 하고자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은 제 나름대로 7사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7초 만에 4명이 동시에 통정 거래가 가능하다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제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받느냐 마느냐 이걸 해서 지금 굉장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7사 김건희 특검법이냐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제 생각입니다만 검찰 독재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입법 독재 이거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고요. 나라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독재 이거는 개인적인 그 대통령의 독재나 아니면 군주의 독재보다도 더 독이 있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의회 독재도 모자라서 이 사법까지 장악을 해서 이렇게 국가를 규제, 통제를 해왔던 이 전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체에서 다 가려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기 때문에 결국은 40%에 가까운 걸로 해서 지금 퇴임을 하신 전 정부 그렇게 좋은 평가를 역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법 이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은 이건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또 그리고 이 법적인 조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때 주식을 투자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맡겨서 그 돈이 결국은 투자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뭐 해프닝도 아닌 이 하나의 어떤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개념으로 더 쉬워진 이런 하나의 사건이 되겠죠. 1차적으로 이것이 특검에 적당한가? 전 국민이 다 화두를 갖고 관심사를 갖고 이 언론이 이렇게 전파 낭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1차적으로 결혼 전에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순수한 일반 국민 김건희 씨가 투자한 주식 투자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자였고요. 그 조작 증거를 찾기 위해서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되는 검찰이 2년 동안 사실상 이 주가 조작을 찾아내기 위해서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거를 찾지 못해서 혐의가 없음으로 해서 기소도 못 시키고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차 공판이 나왔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그 투자한 투자자들 모두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 거래 사실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었죠.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자가 사실상 계좌가
150 1개인가 이렇게 계좌가 거기서 발각이 됐는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3개가 발각됐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돈을 투자한 사람의 그 계좌번호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3개 정도는 들어가 있겠죠. 이 3개.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이 150여 개는 조사를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것만 3개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특검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동의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에 관심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드는 것이고요. 굳이 이걸로 인해서 개인의 그 투자 내역을 가지고 전 국민이 이거 특검을 해서 거기에다가 더 씌워서 특검법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특검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김건희라는 일반 국민이 투자한 것을 전 국민이 이거를 특검으로 전파를 통해서 계속 봐오고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부시키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이런 조건이 먼저고요. 그리고 이미 기소가 하지를 못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조사를 했던 사건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150여 개의 계좌는 무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단 3개를 다시 한번 탈탈 털어보겠다 하는 내용에 전 국민은 잘 모를 겁니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엄청난 무슨 잘못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굳이 특검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도 아닌 사람을 일반인을 가지고 털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 특검의 근거로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게 야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형성에 기여한 계좌 3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도이치모터스 그 대표, 한국 대표인 권오수 씨의 계좌를 보면은 이 사람의 91명의 투자자의 계좌가 157개가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 157개는 전부 다 무죄로 처분이 됐습니다. 1차로 이미 재판이 된 거예요. 그럼 150여 개 중에서 157개가 따로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3개가 발견됐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3개 정도 있겠죠. 근데 이 3개를 탈탈 털어보자. 그리고 이 3개를 탈탈 터는 것도 부족해서 이것을 터는 중간에 터는 중간에 만약에 다른 사건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은 그 발견된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발견된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사건으로 해서 특검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서 어떤 다시 이상한 그거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경우에 그것도 다시 또 이 특검에 포함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에요. 이게 무슨 특검법이냐? 국민들은 굉장히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뭔가 하면 통정매매다. 이 통정매매가 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 하는 거거든요. 이 통정매매가 뭔가 하면은 이게 어감이 아주 이상합니다. 통정했다. 간통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아주 웃기는 이런 그걸로 해서 통정매수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법률 용어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경제 용어인데 이 경제 용어에 보면은
이 2명 이상의 그 투자자가 서로 협잡을 해서 동시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하는 것을 통정매매라고 그럽니다. 이 통정매매에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관여를 했다. 그런 내용을 더 씌워서 이것을 특검으로 넣은 거죠. 그러면 이미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여기에다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이라는 거는 그거고, 이 김건희 여사가 돈을 투자를 어디 했고, 어떻게 썼고, 얼마 벌었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 기간을, 특검 기간을 40일, 4개월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중에 예를 들면 계좌 하나에 뭐가, 예를 들어서 밥 먹은 것이 어디 썼다 하면 누구와 밥 먹었냐? 이것도 또 그 계좌에 나오겠죠. 입출금 내역이 나올 테니까. 그럼 그 내용도 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그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도 거기에 특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특검법을 지금 받느냐 못 받느냐, 받으라 하고 목을 조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특검 사항도 아니고 국민적인 이게 전판 낭비고, 이 80여억 원을 들여갖고 이 특검을 꼭 해야 될까?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게 남의 그 주식 투자한 거 계좌 3개를 가지고 탈탈 털고, 거기에다 이 통장이 어디에서 밥 먹고 어디 가서 쓴 것까지 다 털어갖고 이걸 왜 썼느냐? 이것도 뇌물이 아니냐 해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거까지 다 털겠다는 얘기고,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이 예술 활동했던 그 작품 전시회까지 전부 다 털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작품 전시회를 갖다가 다 털어서 작품 전시회 때 또 누가 왔느냐까지 다 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왔느냐? 그럼 누구와 연관이 있다. 이건 권력과의 협잡이다. 해갖고 또 대통령을 걸어놓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털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독소 조항이죠. 예. 이거는 헌법 위반에도 완전히 위법되는 게,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미 그 판결 난 사건을 가지고 이 판결을 갖다가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또 한번 특검을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헌법 내용이 안 맞고, 다시 한번 헌법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특검이라는 자체를 잘 보시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그것은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져가 독립된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억압되어서 묻힌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특검법의 본 취지입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은 뭡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에 탈탈 털었고, 솔직히 탈탈 털어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74 김건희 특검법인데, 74가 뭔가 하면은 탈탈 털어서 김건희 여사가 7초 만에 4명과 통정으로 해서 4명과 같이 동시에 주가 조작을 한꺼번에 해갖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엄청 뛰어 올려갖고 거기에 시세 차익을 엄청 노렸던 국가 조작 사건이다.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 잘 알죠? 잘 알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7초 만에 주가 조작이 가능합니까? 주식 사고 파는 게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아마 7초 만에 7초 만에 주가를 팔고 사고 해서 다 딱 끝냅니까? 7초 만에? 거기에다가 주가 조작을 하는데 4명이 동시에 통정 거래를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4명이서 7초 만에 7.4, 74, 이 74가 저 주가 조작이 가능하냐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니 전 국민이 이게 동의를 하겠냐 이거죠. 근데 국민들은 74 김건희 특검법 이거 몰라요. 이게 74가 뭔지. 7초 만에 주가 조작을 했고, 그것도 생면부지 사람 4명과 동시에
조작을 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이걸 받아야 됩니까? 한동훈이가 이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서 여당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이걸 받아야 되겠어요?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가지고 못 받으면 너는 범죄자고 그리고 그 김건희 범죄인을 숨겨줬다. 뭐 이런 거 올라서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게 맞는 건가요? 저 일반 국민으로서 이거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세부적인 걸 갖다 되겠지만 결국은 전체 프레임의 전체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뭐 세세한 거 뭐 계좌를 가지고 뭐 2,000원이 갔느니 200만 원이 갔느니 300만 원이 갔느니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날짜를 따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시작은 대통령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한 일반인, 일반 국민 김건희가 주식을 투자한 사건이고 본인이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식 전문가에게 맡겼던 거고 주식 전문가가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불리고 해서 이걸 가지고 불려줄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뭐 주식 그 어떤 주가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객인데 불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피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개인 김건희를 가지고 이 특검을 하는 게 전 국민에게 전파를 낭비하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TV 켜보니까 맨날 김건희 특검법인데 사실상 탈탈 털어봐야 4개월 후에 결국 남는 건 뭐냐. 일반인 김건희가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얼마 봤다. 근데 그걸 가지고 했는데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데 김건희가 주체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4개월 후에 딱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4개월 다 지나니까 이미 총선이잖아요. 총선 때 김건희가 이걸 따서 나라의 그 경제를 막 손에 쥐고 파락하면서 이걸 가지고 경제를 주물렀다고 국민들을 판단하고서 지금 다수당의 이 민주당이 얼마나 입법 폭거를 많이 했습니까? 모든 지금 이 법안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막 통과하고 국가를 갖다가 대한민국 국호도 막 바꿀 수 있는 이런 권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목 자를 수 있고 또 그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권력도 다 갖고 있어요. 탄핵도 다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눈이 무서워서 지금 못하고 있지 사실상 끌어내리고 싶어도 멱살을 몇 번 잡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제일 약한 고리가 뭔가 하면은 김건희 여사 이걸 뭐 줄리로 해서 이 술집하고 연계를 시켜갖고 뭐 이상한 그걸 해서 줄리라고 하질 않나. 또 그다음에 그 청담동 그 술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하고 그다음에 김현장 그쪽 법조인들 변호사들 40여 명인가 모여서 뭐 홍도에 울지 마라 했다면서요. 그 불법인 그게 다 전부 다 가짜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번에 핸드백 준 것도 전부 다 사실상 뭐 정상이겠습니까? 아버지 지인이고 아버지를 잘 아신다는 분이 이게 사실상 이건데 받아줘 이랬을 때 아이고 싫어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어떻게 무슨 받는 순간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서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면은 어느 누가 안 걸리겠냐고요. 어느 누가. 예? 이렇게 됐다면은 솔직히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씨는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아마 죄가 100여 가지가 넘을 거예요. 솔직히. 하나하나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치인이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해서 정치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지금 만들고 이걸 해서 받느냐 못 받느냐. 받는 특검을 안 받는 자가 범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누가 했느냐. 이재명 씨가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그때 윤석열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러면서 대장동 특검하자. 이러면서 특검 못 받는 자가 범인이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특검 못 받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을 못 받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가서 이 특검을 가지고 전 국민이 사실상 이 특검을 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좌우 그리고 남북 간에도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부디 2023년도에는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넘어가자. 그리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 정치꾼들 다 몰아냈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간에 이게 제가 지금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상 특검의 그 조항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사과를 안 하고 국민한테 사과를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은 이걸 어떻든 묻어보려고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이 다시 거짓말을 낳고 다시 죄가 죄를 덮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예? 죄가 너무 크면 결국 죽음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게 그 한 정치꾼이 이렇게 그 변질돼 가는 이 역사를 온 국민이 지금 거기에 한가운데 묻혀갖고 매몰돼갖고 같이 수렁에 빠져갖고 흙탕물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정상이냐고 이 나라가. 그 국민이 다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흙탕물 치운 한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사과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안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증인을 하고 있는데 증인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법치 국가가 다 무너지는 거죠. 증인을 무시하는 거, 이 증인을 무시하고 다 가짜라고 그러면은 무슨 이 우리나라 법이 존재하냐고요. 증인은 무슨 존재가 있어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옆에서 봤다 하면 다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초등학생들도 보면 1차적으로 그런답니다. 충격받은 게 초등학생 애들 보면은 그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기 전에 제일 먼저 휴대폰부터 숨겨라. 아니면 휴대폰부터 버리라고 그런답니다. 휴대폰에 다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그 누구 닮아가겠어요, 누구? 정치꾼들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못해놓은 것도 사과 안 한답니다, 애들이. 왜 사과 안 하냐? 사과하면 자기만 결국은 덤탱이 쓰는데 사과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결국은 정치꾼들이 좋은 거 가르칩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제발 어린 역할 못하는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특히 국회의원들 다 전부 다 제거 다 해버리자 하는 그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뭐 병립형이든 뭐 무슨 형이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인간 같지 않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뉘우치는 적이 없고 변명만 일삼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갖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무죄를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무죄를 가리겠다. 요딴 식으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번에 그 교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제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교체하고 안 하고 나는 범죄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렇게 가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하나의 트렌드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시대가 뭐 트렌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쪽을 찍어지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뭐 이 정치꾼들 전부 다 이 개조를 안 해도 되고 개혁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면 그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2024년도에는 정말 꼴보기 싫은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다 인간 청소를 좀 하고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여론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치꾼, 제대로 된 사법부 그리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